어느 쪽이 우세하느냐 아니냐 이거 검사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라고 한번 해볼게요. 멀리 있는 물체에다가 이렇게 양쪽 눈을 동시에 뜨고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 눈을 감아보고 오른쪽 눈을 감아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동그라미 안에 그 물체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을 감았을 때 오른쪽 눈으로 저 렌즈를 봤을 때는 렌즈가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눈을 감으면은 렌즈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오른쪽 눈이 약간 우세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울을 보는 거죠. 이 테두리, 속눈꺼풀이 붙어있는 테두리가 검은 동자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오른쪽 눈이 혹시나 좀 더 잘 뜨는 건 아닌지, 저 같은 경우에 왼쪽이 열세안인데 그러면 왼쪽 눈에 테두리는 좀 더 내려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왼쪽 오른쪽 눈을 감아 보면서 그 물체가 내 상에 들어오는지 이걸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맛집표 성형외과 서유선정입니다. 여러분 우세한이라는 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세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주 사용하는 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눈을 사용을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손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어느 한쪽 눈이 더 많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오른손잡이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눈도 오른쪽 눈이 우세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안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왜 갑자기 성형외과에서 얘기하냐면은 눈매 교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세한인 눈이 그렇지 않은 눈에 비해서 눈을 좀 더 잘 떠요. 그래서 우리가 눈매 교정을 한다 치면은 우세한인 쪽의 눈매 교정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사연을 주신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세요. 이분의 고민 뭐냐 하면은 전에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1년 전부터 라인이 생겼다. 그래서 짝짝이가 됐다. 이거를 좀 맞추고 싶다. 제가 임의상 이쪽을 한번 오른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눈이 우세한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른쪽 눈이 약간 더 눈을 좀 더 잘 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테두리가 검은 동자에 가려진 그 양으로 우리가 우세한이냐 안 우세한이냐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오른쪽이 좀 우세한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눈매 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실제로 눈매 교정의 양을 결정을 하는데 우세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지 않은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거를 들고 뜨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쪽 눈이 저절로 쌍꺼풀 라인이 생겼잖아요. 이걸 임의상 왼쪽 눈이라고 할게요. 왼쪽 눈이 쌍꺼풀 라인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걸 들고 뜨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테두리가 아무래도 이쪽에 비해서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쪽에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의 라인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랬을 때에도 얘가 눈 뜨는 게 이쪽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떠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오른쪽이 확실하게 우세한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진상으로 완전 확실하진 않고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양쪽을 비교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이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오른쪽에다가 라인을 잡았을 때 항상 이쪽에 비해서 라인이 조금 더 작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이 약간 우세한에 해당하고 조금 더 눈을 잘 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면의 비대칭이에요. 그게 이 오른쪽 눈이 라인이 더 작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약간의 눈썹 위치도 다르고 이 눈꼬리 위치도 약간 다르고 문고주름의 각도도 약간 다르고 광대의 위치도 약간 다르고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눈이 조금 더 뒤쪽으로 빠져 있고 아래로 내려간 듯한 느낌이 좀 받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피부가 더 많이 덮여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랑도 일치해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의 라인을 잡아도 이쪽 눈이 항상 쌍꺼풀 라인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오른쪽 눈 같은 경우가 눈을 더 잘 뜬다. 잘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테두리가 더 잘 올라간다. 두 번째 이 오른쪽 눈 같은 경우가 강도가 더 낮게 위치에 있어서 더 잘 덮인다.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의 라인을 잡더라도 이 테두리가 더 잘 올라가고 위에서 피부가 더 잘 덮여 내려온다면은 이 쌍꺼풀은 이쪽에 비해서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다 적용이 돼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안구 위치가 똑바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누구나 비대칭에 짝짝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아무리 열심히 똑같이 라인을 잡게 만들어놔도 한쪽은 항상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이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더니 가는 데마다 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대칭이니까 라인을 잡아야 되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이쪽에 라인이 있고 이쪽에 라인이 없고 당연히 요거 높이를 재야겠죠. 재서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다가 잡아야겠죠.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다가 라인을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첫 번째 이 수술 방법. 나는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데에서는 절개해야 된다. 절개 안 하면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눈매 교정. 나는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눈매 교정 안 하면 풀린다. 어떤 데는 눈매 교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앞서서 상담을 하셨던 그 성형외과 원장님들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경험상 제가 경험했던 바에서 그거에 베이스를 맞춰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말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이 친구의 눈이 함몰인지 돌출인지 그걸 먼저 따져봐요. 이 친구의 눈은 전형적인 함몰눈이에요. 이마 뼈가 안구에 비해서 더 튀어나와 있고 안구가 윗눈꺼풀에 비해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피부나 근육이나 지방들이 위에서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거를 덮이게 만드는 나이가 될수록 덮이게 만드는 그런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인을 만들 때 두껍게 잡지 말아라. 인아웃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왼쪽 눈이 아주 좋은 예시예요. 이 친구의 문구 밴드 여기 있죠. 여기랑 연결된 선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죠. 전형적인 인아웃이죠.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인아웃이죠. 그리고 이 라인도 높이가 솔직히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재보면은 아마 한 5, 6mm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안구를 덮고 있는 피부는 여기까지예요. 요건 다 아이올이잖아요. 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쌍꺼풀 라인이 이 친구 눈 입장에서는 절대 낮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 40%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 높이에서. 이 절대적인 높이는 뭐 한 4mm에서 5mm 정도로 낮을 수는 있겠지만 비율상으로 따지면 절대 낮은 게 아니다. 이거 괜찮은 거다. 물론 이걸로 라인을 잡았을 때 쌍꺼풀이 확실하고 화려하게 보이느냐? 그렇진 않겠죠. 속상 정도 보이겠죠. 하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라인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라인은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눈이 항상 작게 나와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라인을 잡을 때 최대한 비슷하게 잡고 뭐 이쪽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더 대칭이 맞는다면 아주 살짝이라는 개념이 MPA일지 모르겠지만 보통 1mm 안 넘어요. 보통 이렇게 디자인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런 데다가 잡는 게 아니고 또 여기다 이렇게 윗선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쪽 마진에다가 잡아요. 실제 잡으면 0. 몇 mm 되려나? 이런 식이 돼요. 이쪽이 항상 작게 나온다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5mm인데 얘 작게 나와 막 6mm 잡고 막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몽고 밴드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얘는 세미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얘는 인아웃이 돼버리고 더 짭짤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던 거죠.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감수하고 하는 거다. 눈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눈매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관이 좀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정확하게 23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수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비절개로 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함몰눈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돌출한 경우에 비해서 풀릴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덮일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절개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막 무조건 절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본인이 결국엔 성형수술도 자기 만족이거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몰눈이어도 본인이 원하고 첫 수술이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기 원하고 흉터 남기기 원치 않고 이럴 경우에 저는 그냥 비절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주관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 눈매 교정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눈매 교정은 일단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절개 같은 경우에 눈매 교정하는 거는 약간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비절개 눈매 교정은 라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을 좀 풀릴 확률이랑 느슨해질 확률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개로 눈매 교정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은 나쁘진 않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이거를 잡아보지 못해가지고 눈뜨는 힘이 어느 쪽이 될 건지 이거 솔직히 확실치가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데, 만약에 이쪽을 잡고 나서도 이쪽이 여전히 덜 떠진다는 느낌이 든다면은 이쪽에 약간의 눈매 교정 해주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절대 아니지만 뭐 내가 심한 안검하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약간의 눈매 교정을 해가지고 같이 라인을 잡아주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